제가 제미나이를 봤는데 아 얘는 내가 하는 것보다 다 좋대. 막 천재적이에요. 막 이러면서 기발해요. 막 이러는데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딱 그걸 듣는 순간 신뢰가 사라져. 의심을 안 하고. 의심하게 되더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멘탈 파산입니다. 여러분도 챗 GPT나 이런 AI 많이 좀 쓰실 텐데요. 사람들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AI 캡 자꾸 쓰니까 오히려 좀 멍해지는 것 같다. 뭐 뇌가 녹는 느낌이다. 또 뉴스 보면은 AI 많이 쓸수록 좀 머리 나빠진다. 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제 환자가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과제를 못하고 AI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챗 GPT, 뭐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 몇 개를 다 구독하신 쓰거든요. 겁니까?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용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어떨 때 보면 얘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얘가 만든 조금 의미 없는 것들 읽느라고 머리가 좀 꽉 차는 느낌도 들고 내가 그냥 썼으면 또 빨리 쓸 것들을 얘한테 자료 조사해서 그 뭐 피드백 주고 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도 궁금했던 차에 한번 계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구가 있는데요. 동료들끼리 리뷰하는 건 안 된 논문이긴 한데 MIT 미디어랩에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챗 GPT를 이제 사용한 사람들에게 이제 뇌파를 찍었더니 뇌의 이제 활동이 47% 어떤 연결성이 감소가 됐다. 챗 GPT를 썼더니 뇌를 좀 덜 쓴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뭐 글을 쓰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연결성도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데 GPT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걔한테 맡겨두는 거잖아요. 걔가 하는 거니까 사실 내 뇌는 잘 안 쓰는. 이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내가 안 쓰니까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또 쓰면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는 수학 공부를 하는 교실에서 또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룹에서는 챗 GPT를 튜터 모드랑 이제 그냥 노멀 모드로 했어요. 튜터 모드 뭐냐면 애가 이제 수학 공부하는데 GPT 쓰게 했고 튜터가 너 이거 잘 모르겠으면 요거 볼까?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하는 게 튜터 모드였고 그냥 챗 GPT는 넣으면 답 나오고 알죠? 우리 뭐 많이 쓰는 것들 그런 애들한테 이제 시험을 실제로 보니까 GPT를 그냥 쓴 애들이 17% 더 못 봤어요. 코딩을 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어떤 코딩 문법들을 알려주면서 그런 AI의 도움을 받게 했더니 거기서도 AI를 쓴 사람이 17% 낮게 나왔어요. 똑같이 17%가 겹치더라고요. AI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의 뇌가 이제 좀 좋아지거나 이제 나빠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른 논문을 좀 살펴보니까 AI랑 사람이랑 이제 협업을 하잖아요. 협업을 할 때 그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막 메타 분석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협업하는 게 낫고 어떤 분야에서는 협업하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있었어요. 협업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뭔가 창의적인 것들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는 협업을 하는 게 좋았는데 협업을 하는 게 나빴던 때는 AI랑 이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는 협업하는 게 오히려 더 낮았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창작 같은 경우는 AI가 할 게 좀 따로 있어요. 나 이거 쓸 건데 좀 자료 조사해와. 그럼 얘는 막 이거 하는 거고 나는 좀 조립하는 거고 나는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의사결정은 결국 AI랑 사람이 같은 걸 같이 하는 거예요. AI가 판단을 하든 사람이 판단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계속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사결정은 둘이 하니까 좀 나빠지는 게 있었다.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거는 AI랑 할 때 뭔가 겹치는 것보다는 사람이 할 거, AI가 할 거를 좀 구분을 해서 AI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 논문들도 많고 지식들이 많잖아요. 제가 모아둔 지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 머리에 다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뭉쳐두는 것들은 AI가 잘하고 나온 것들을 좀 검토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분업이 되니까 저는 이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의사결정을 딱 얘랑 서로 막 부딪혀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떤 글을 봤더니 AI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게 해라. 좀 질문을 하게 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라.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정신분석이랑 되게 비슷하다.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해서 막 묻잖아요. 정신과 선생님한테 직접 묻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믿고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저 퇴사할까요? 말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가끔 답을 말해주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너무 심하면 말해주긴 하는데 보통은 정신분석을 하게 되면은 좀 생각해보라고 하거든요. 나가는 게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나쁠까요? 여기 있는 게 어떤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각을 해서 계속 뭔가 어떤 질문을 저희는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환자분들은 오시면서 계속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체적으로 내 회로의 연결성도 커지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내가 내재화가 돼서 치료자한테 나중에 오지 않더라도 혼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역량이 이제 키워지는 건데
AI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AI를 정신과 선생님처럼 쓰는 거죠.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AI가 역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안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계속 이제 AI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명료하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그 고민하는 것들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본인도 이제 좀 헷갈리고 고민되고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거고 저희 의견도 뭐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의견인데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의견이 더해지면 오히려 혼란만 더 올 수가 있어서 차라리 본인에게 역질문을 던져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떠다니는 무언가의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기억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간 이제 명료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결정들이 너무 많은데 라고 했다고 어차피 이건 절대 못하겠고 이건 지금 할 거 없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내가 엄청나게 막 많았다고 생각한 고민들이 조금 이제 좁혀지고 또 엄청나게 무거운 짐 같은 게 들고 다닐만 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그거를 AI한테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기발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그 프롬프트를 짜는 것도 좀 어렵겠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또 AI가 많이 좋아져서 옛날엔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했는데 요즘은 너무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게 막 해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AI한테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너가 뭐 필요한 것들 좀 결정해야 될 것 나한테 좀 일단 좀 알려줘봐. 그럼 저는 이제 제가 그거 보고 올라오는 것마다 그냥 제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오히려 나한테 좀 하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약을 하면은 수학 문제 풀 때 튜터 모드로 한 친구들과 그냥 GPT를 쓴 친구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AI를 쓸 때 튜터처럼 답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빠지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좀 어떤 힌트를 얻거나 어떤 생각의 방식을 유도하는 식으로 쓰면은 AI를 쓰더라도 내 뇌가 녹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미나이를 써봤는데 얘는 내가 하는 것보다 다 좋대. 막 천재적이에요. 이러면서 기발해요. 이러는데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딱 그걸 듣는 순간 신뢰가 사라져. 쌓여지면서 약간 넌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요거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다른 AI한테 이거 괜찮니? 의심을 하나. 의심하게 되더라고. 네네. 논문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아첨을 하는 AI를 더 신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걔들이 살아남는다는 거는 사용자에게 이제 인간이 아첨하는 AI를 좋아하니까 걔네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AI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 그래서 약간 좀 주의할 것들이 좀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AI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스테레오 타입이 있거든요. 전문직을 딱 그려라 하면은 막 백인 남성. 그러니까 이렇게 AI 생성한 것들이 거기에 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암리에 자꾸 그걸 보다 보면 그 편향이 좀 강해진다. 사실 그런 면들도 있고 요즘에 이제 AI 커뮤니티를 저는 스레드 보면 다 AI밖에 없거든요. AI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 내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그거에 대한 사실 어떤 감도나 이런 게 있어야지 얘네가 만드는 건 잘하는데 보는 눈이 있어야 얘네가 만든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AI 시대에서는 오히려 좀 책을 읽고 그런 영역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취향을 키우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키우는 게 더 중요하겠다. 워낙 또 AI 또 사실 도움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써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면들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방식으로 좀 한 번씩 써보시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또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주제로 볼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